남편 애도가 발생했어요. 그걸 이제 아내가 알았어. 모르면은 발생 안 하는데 이제 알게 됐어. 남편 애도를 이제 알게 됐어요. 언제 했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에 강력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뭐를 갖습니까? 외도를 한 남편, 그리고 그 상대 여성인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겪었으니까. 근데 그게 괜찮아진다? 뭔 얘기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엄청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상대 여성인 상간녀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전혀 즉 상간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기와 질투와 분노와 복수와 보복과 모든 게 머릿속에 못 견뎌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흔히 추궁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그년이랑 언제부터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부터 만났냐. 왜? 그래야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버려요. 왜? 왜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그러거든요. 문자를 봤어. 사랑한다, 뭐 한다. 문자 봤어요. 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었는데 이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상간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패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복하는 사람들의 상간녀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치료되기 전까지는 제발 부탁이니까 소송 잠시 좀 보류하지 하지 마라가 아니야. 나 치료되고 난 다음에 소송하세요. 그래야 최소한 내가 상간녀가 되진 않아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상간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지고 보복도 하고 싶어지고 막 진짜 미친 겁니다. 남편도 미워요. 그런데 남편보다 더 미운 건 같은 여자인 어떻게 상간녀 같은 여자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너도 여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난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상간녀들에 대해서 한번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상간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 그러면 상간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상간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상간녀라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에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맞아요. 여자 상간녀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간녀들은 이때 남편에 의해 가지고 상간녀에게 관계중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남편의 관심을 주면서 상간녀에게 관계중독이 발생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 즉 남편이 접근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가해자예요. 상간녀와 상간녀의 인생, 그리고 상간녀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을 다 파괴시키는 범죄자예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 남편에 들 때 그 남편에 의한 엄청난 피해자예요.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범죄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정반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간녀의 이 반응 때문에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간녀가 반응을 안 해? 반응에 의해서 남편의 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남편의 관계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녀는 범죄자예요. 남편을 파괴하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자의 가해자예요. 그리고 남편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뭐 관계 중독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중증 심리장애가 멀쩡하다가, 그러면 그때 이제 남편은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남편에 대일 때, 그러니까 외도한 사람과 그 배우자, 남편에 대일 때 아내에 대일 때 남편, 이 둘을 가해자 피해자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피해자예요. 지금요. 둘 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외도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가해자고 둘 중에 하나가 피해자예요. 이게 심리장애의 위험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남편이 됐던 상간녀가 됐던 남편이든 상간녀든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자신들은 이미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대 아니라 그래요. 다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뭘 가냐면 누가 가해했고 누가 피해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절대 가해자 피해자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겪는 일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상간녀가 예를 들어서 상간녀가 가해자로의 상간녀냐 피해자의 상간녀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가 그냥 관계 중독이 치료하지 않으면 무조건 마음이 죽어가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상간녀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 중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상간녀의 인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가해했느냐 피해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가 딱 되게 되면 가해든 피해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음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죽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비참한 말로로 가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상간녀가 딱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관계 중독이 딱 발생하면 1단계에서는 1단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도 없는 멍청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상간녀가 생각도 없는 멍청한 과정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그 남편에게 남편 외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외도일 때 상대 여성인 상간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너의 남편인데 그 사람한테 관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한테 관심받는 거에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중독, 사랑 아니에요. 중독이 되면서 뭐가 발생해요? 상처의 해리가 발생을 합니다. 상처의 해리가. 그러면서 뭘 갑니까? 만남 또는 연락하는 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를 해줘요? 유부남한테 성적 즐거움을 제공해줘요. 성적인 즐거움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주 좋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신났겠죠. 나중에 가보면은 남편 애들 때, 아내 애들 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적 즐거움을 남편한테 그 유부남한테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관심. 그래서 뭘 가냐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거냐면 남편에게 그러니까 유부남한테 관심을 받는 대가로 그 유부남에게 뭐를 성적인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해요. 확신. 그러면서 계속 지속해요. 그런데 이게 소유라든가 사랑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지속을 해요.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간녀가 이 사람을 갖고 싶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아닌데 거기에다 사랑까지 이제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무조건 2단계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1단계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경우 그래서 관심받고 멈추고 관심받고 멈추고 이걸로 계속 끊임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소유와 사랑 개념 이게 거기에 이제 딱 그 개념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걸 사랑이래요. 관심받고 멈추는 거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2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남편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유부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편 애도가 발생했을 때 상대 여성인 상간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단계가 딱 되게 되면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확신을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유부남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생각을 하느냐면 그 유부남의 아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죠. 유부남의 아내보다 자신이 훨씬 더 좋은 여자라고. 어떤 게 좋은 거냐? 사랑하지요. 정말 열정적이지요. 관심도 서로 엄청나게 많지요. 관심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서로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연락 주고받죠.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만나지요. 사랑하지요. 섹스도 아주 즐겁지요. 그런데 유부남인 아내하고는 관계 안 좋지요. 그래 자기가 엄청나게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여자라고. 아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2단계쯤 되면은 사랑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뭐를 가게 되냐면 이때가 되면 성적인 즐거움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1단계에서는 관심을 받고 성적 즐거움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관심을 받고 성적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내가 사랑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쟤도 나를, 그 유부남도 나를 사랑하고 그 와이프 말고 나를. 근데 왜 사랑하는지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적 즐거움에다 플러스 자기 자신의 모든 거를 다 줘요. 그래서 재산이 됐던 지위가 됐던 능력이 됐던 기타 등등 그 남편, 그러니까 유부남한테 다 줘요. 제공을 해줘요. 원한다면.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 생각해보세요. 처자식은 안정적으로 집에 잘 있지. 그 다음에 아니 이상한 여자가 자기한테 내가 말 한마디 뭐 좀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성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녀의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다 내 건데 얼마나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관계 중독자들이 원래 그러거든요. 그런 여자로 전락돼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 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2단계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남편, 즉 유부남에게 받는 관심의 대가로 상간녀는 그 유부남에게 뭐를 해줍니까? 성적 즐거움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 대부분이 금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이 쭉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3단계로는 무조건 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소유와 사랑의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이 2단계에서는 2단계가 진행되면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무조건 3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3단계, 4단계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상간녀가. 자, 이제 2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3단계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인간 같지 않죠? 지금 이상한 곳으로 지금 빠져들어가. 이래서 관계 중독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상간녀의 관계 중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3단계에서는 유부남이죠.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에 의해서 상처, 즉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 유부남이 처자식에 관련돼 가지고 처자식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자야 된다. 오늘은 집을 들어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히스테리 증세가 나와요. 히스테리가 뭡니까? 이성을 잃어요. 정상적인 그게 아니라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는 상태에서 분노를 하는 현상이에요. 분노.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납니다. 히스테리.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히스테리가 나타나는 상간녀에게 히스테리가 무조건 이 3단계에서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남편을 죽일 듯이 분노를 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유부남한테 절대 죽일 듯이 분노합니다. 이때 이제 주로 뭘 해요? 나는 그 아내보다 능력이 뛰어난 여자니까 그래서 전화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찾아가는 사람,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이성을 잃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남편을 죽일 듯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이때 분노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진 아무도 모릅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가장 흔한 게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남편 데리고 가. 네 남편한테 좀 잘하지, 바보야. 네 남편한테 성적 서비스 좀 잘하지. 네 남편한테 사랑 좀 주지. 뭐 이러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외상 트라우마 가지고 있죠. 거기에 상간녀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소송해보면 특히 더 많이 나와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려. 그거 관심 없어요. 히스테리인데 뭐 지금. 제정신 아닌데. 그런데 히스테리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테리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멀쩡해요. 이성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또는 금전이나 재산을 더 훨씬 많이 주면서 뭐를 가냐면
그래, 내가 사랑하는 게 확실해. 라고 정반대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를 시켜요. 그러면 또 히스테리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히스테리가 더 커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정신에 또 돌아오면은 또 거기에 더 강력한 성적 즐거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은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의 성이 아니에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단계 과정에서 남편은 강력해진 성적 즐거움을 제공받거나 또는 금전이나 재산이 왜 히스테리 할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그런 게 많아지게 되는데 반대로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상간녀에게서. 그러면 파멸의 위기를 겪어요. 그때. 파멸의 위기.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성, 사업, 가정, 가장 만만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파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단계에서. 상간녀가 3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남편이 파멸할, 그러니까 유부남이 파멸할, 여러분의 남편이 파멸, 상간녀가 3단계에 있다 그러면 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대부분 여기서 파멸해요. 4단계로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파멸은 3단계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4단계로 진행을 또 합니다. 이제 이게 좀 반복이 되면은 무조건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4단계 마주 가죠. 지금 여기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설명 끝내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 4단계 관련된 4단계는 이건 제가 카피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를 카피를 해야 되는데 이 4단계에서는 이제 상간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해줄 수 있는 성적 즐거움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이게 한계를 느끼게 돼요. 뭔가 좀 이제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한테 넌 뭐하니? 외도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데 권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같이 성적으로 그다음에 재산 같이 사업하고 뭐를 일구고 이제 막 이렇게 가면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 중독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성적인 부분이나 금전과 재산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두 관계 중독자를 이미 관계 중독자 돼 있으면 더 빨리 끌어들일 수 있죠. 심지어는 그 유부남 남편이 갖고 있는 거죠.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야 돼요. 모든 걸 빼앗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합니까? 아내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혼시켜야 됩니다. 자녀들 다 버리게 만들고 아니면 내가 키울게 데리고 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 그 자녀는 인생 끝나죠. 이 뭐 사건 사고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게 4단계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상간녀 4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테리 증세가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공격합니다. 죽을 듯이 공격을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부남 만나고 있는 유부남이나 어쨌든 뭐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유부남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파괴합니다. 싸그리 다 파괴하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왜 모르겠어요. 자기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남편이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누가 됐든 간에 행복하게 사는 꼬라지 못 봅니다. 즐겁게 사는 꼬라지 못 봅니다. 돈이 많은 꼬라지도 못 봅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못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싹 다 뺏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내가 뺏진 못한다? 그럼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게 파괴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지 않아 막 달겨붙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됩니다. 엄청난 걸 파괴시키는 정말 범죄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아주 자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쭉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상간녀들이 처음에는 멍청했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관심받고 몸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인생은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을 합니다. 수순대로 가요.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간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간녀들이 이렇게 마음이 죽어가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자기를 전환시켜 놓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여가면서 범죄자가 됐으면서. 자, 이거는 일반적인 상간녀들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증 심리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훨씬. 이미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상간녀들은 진행돼 가면서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되면 이미 내 마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식, 기억, 표현이 세 개의 심리에 모두 장애가 발생합니다. 관계 중독은 2개의 장애입니다. 그거보다 더 악화돼서 3개가 다 심리 장애로 됩니다. 이는 관계 중독이 마치 최악이 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외상 트라우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인 상간녀들은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 중독, 우리가 막 맞바람도 똑같아요.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1단계로부터 4단계로 진행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1단계에 차라리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치료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 개념, 소유 개념을 집어넣는 순간 2단계로부터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정도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볼 때 일반적인 상간녀의 경우에는 10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상간녀가 되잖아요. 그럼 1년도 채 안 걸립니다. 상상도 못하는 속도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특히 소유와 그 다음에 사랑 개념을 거기다 갖다 때려넣으면은 진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상간녀들이 진행할 때 보면은 관심을 받은 거에서 성적 즐거움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테리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범죄적인 파괴력을 갖는 거, 이게 일반 상간녀보다 몇 수십에서 몇 수천 배나 강합니다. 몇 수천 배를 강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 상간녀도 진짜 위험한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간녀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상간녀들이 행복해 보이냐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 상대 여성인 상간녀가 지금 제가 쭉 해드린 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생이 좋아 보이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상간녀한테 시기, 질투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상간녀가 너무 먹고 나는 뭐야 막 자기를 자책하고 복수하고 싶어지고 막 하는 거 뭐예요? 이런 상간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진짜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내 애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어차피 애가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하나인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날 뒤져.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취미를 지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좀 편해진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취미가 됐든 뭔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관계중독, 즉 상간녀 됩니다. 무조건.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직 상대방한테 관심을 아직 안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일이냐, 1년 후냐, 아니면 10년 후냐, 발생하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관계 중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외상 트라우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치료가 안 된 상태라면. 문제 해결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편해졌어. 부부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편해졌어. 좀 지나면요. 무조건 상간녀 돼요.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놔야 최소한 내가 상간녀 되진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고 싶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로.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죠. 인간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뭘 가냐면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만 보면서 집에만 있고 사람 인간관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안 갖고 취미도 없고, 취미도 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일도 그냥 안 하고 있고, 공부도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가면 관계 중독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들, 아내들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상간녀의 인생을 산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상간녀가 어떤 상간녀냐? 여러분들 이제는 쭉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간녀가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상간녀에 복수하고 상간녀 그래서 남편한테 그년이랑 뭐 했냐, 선물 주겠네, 받았네, 난리잖아요. 왜? 상간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스스로 가만히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뭐 남편한테 뭐 분노하고 뭐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저절로 돼요. 분노하면 할수록 더 빨리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죠.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그런 인생 미쳤냐, 내가 그렇게 살게. 그런 아내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빠르게 상간녀 됩니다. 그런 아내들이 더 쉬워요. 상간녀 되는 게. 확신을 자기 외상 트라우마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간녀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외도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 대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왜? 치료법이 없으니까 치료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상간녀의 인생을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라이브 외도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 거 한 번만 일에 좋으니까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부를 하는지 아셔. 여러분들이 상간녀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아프니까. 근데 점점 편해지고 점점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 없어. 왜? 못 느끼니까. 그래서 남편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아내들의,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아내들이 마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딱 일주일 됐네요. 그리고 그 관련되는 글이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맥락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간녀가 결국은 뭡니까? 상간녀 자체가 이미 그 길로,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는 자기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으로 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가 상간녀의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걸로 가고 있는 상간녀의 인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치료도 안 한 채 소송? 치료도 안 한 채 대처하는 방법? 치료도 안 한 채 역술인 찾아다니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하고 뭘 하고 여러분들 하는, 참고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고, 일에 몰입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상간녀로 가는 길이에요.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왜?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상간녀가.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끔찍하잖아요.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왜 스스로들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라이브에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하는 분들은 외도가 예를 들어 10,000명이 발생했다.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겪은 아내들이 10,000명이 있다 쳐요. 그런데 실제 치료하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100명에 하나는 됐어요. 지금은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그거밖에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상간녀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옛날에는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왜? 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만이라도 점검을 하세요. 최소한 무너지진 않습니다. 치료 안 하는 건 좋습니다. 최소한 무너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뭐예요? 상간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에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끔찍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상간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상간녀가 되기 전에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꼭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